스퀴드 게임 코인, 그리고 아미 코인, 최근에 이러한 코인들이 급등세라고 하는데요. 간밤에 스퀴드 게임 코인은 2,400% 급등했습니다. 아미 코인은 지난 27일 싱가포르의 본사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겟에 상장된 이후에 첫날 5,000% 급등하고 총 13,000%까지 수익률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름만 들어보면 넷플릭스 흥행작, 오징어 게임, 그리고 또 글로벌 아이돌, 방탄소년단과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스퀴드 게임 코인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는 맞고요. 가상화폐라고 하는데요. 오징어 게임 프로젝트를 위한 게임 코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오징어 게임 프로젝트가 11월에 온라인 프로젝트로 게임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서 설정된 참가비를 이 스퀴드 코인으로 지불을 해야 하는데 이거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죠. 아미 코인은 방탄소년단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멤버를 케어하는 목적의 코인이다라고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하이브와 무관한 상장이어서 하이브 측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코인들이 바로 밈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밈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전파되는 트렌드를 코인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내재 가치가 없이 어떠한 문화 현상, 그 열기, 유행이 바로 돈이 되기도 하는 세상이기도 한데요. 참 이걸 보면 버블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시중의 유동성은 잘 또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주제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식심화론 첫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하나입니다. 반도체 투톱, 3분기 실적 호조, 향후 반도체 산업 전망은입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정말 말도 많았고 네. 탈도 많았는데 중반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3분기 역대급 매출을 두 기업이 모두 보여줬고요. 네. 그러면서 그동안 좀 주가를 하락시켰던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진정되면서 주가 바닥론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도체 투톱의 좋은 실적의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일단 삼성전자 잠수 실적이 이달 초에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제 SK하이닉스, 어제 이제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 모든 내용들 두 기업은 반도체가 중요한 섹터이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사업부까지도 좀 괜찮게 나왔는데, 일단은 역시 두 종목을 묶을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크게 나왔습니다. 일단 반도체에 대한 이 비수기에 대한 걱정을 좀 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출하량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전망을 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고정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3분기 때 좀 피크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방어가 되었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수요량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지금 눈부신 실적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사람들 이제 시청자분들이라든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3분기 비수기에 대한 예상을 좀 뒤엎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 위치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SK하이닉스는 8개월 동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라면은 저가 매수에 대한 좀 의지가 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반도체에 대한 출하량에 대한 증가에 대한 배경을 좀 보시게 되면은 네. 일단 반도체 수요가 가장 클 수 있는 거는 기업들에 대한 이 수요 발주가 높을 때인데 보통은 우리 개인 사용자가 컴퓨터를 바꿀 때에 대한 시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서버를 구축할 때 추가적인 투자를 높일 때 이와 같은 이제 수요가 좀 높아지게 되는데 최근에 미국 내에서도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보시게 되면은 내구재 이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 PC 공급에 대한 수요가 괜찮았고 그리고 재작년부터 해서 계획이 되었었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해서 언택트 환경에서 늘어나고 있는 서버형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2분기와 3분기에도 유지가 괜찮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삼성전자도 빠지고 SK하이닉스도 좀 긴 시간 조정을 받았던 가격 조정에 대한 이 탈피를 삼성전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기존의 디램에 대한 모델보다도 조금 더 기술이 좀 높은
그리고 또 고부가 가치가 높은 그런 쪽으로 해서 D램을 좀 생산을 하고 비중을 좀 높였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고요.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보시게 되면은 15나노급에 대한 D램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탈출점은 저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뭐 메모리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탄탄했지만 낸드 플래시에 대한 실적 변화가 상당히 눈부셨습니다. 네. 뭐 직전 분기에서 적자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흑자 전환이 되었고 연간으로 이제 낸드 플래시를 기대해 보아도 실적이 호조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에 대한 반도체 실적 호조 SK 하이닉스에게는 큰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한동안 이제 D램 가격에 이제 피크를 좀 보이고 난 다음에 조정권의 모습을 보였을 때 어쩔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 D램 가격의 하락에 의해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눈높이가 낮춰질 수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시장에서 수요에 대한 이 포화 상태로 해서 공급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 2, 3분기 때 대만의 이유가 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권로는 해드렸던 내용들인데 네. 대만에서 직접적으로 노트북이라든지 PC에 대한 생산을 급감을 시켰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PC 부품이라든지 세트 상품들이 출시 수요가 좀 줄었는데 대만에서는 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대만에서 PC라든지 노트북을 기존에 있었던 재고 그리고 또 새로운 상품이 줄어든 이유는요. 이제 곧 새로운 모델에 대한 이 CPU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윈도우 OS 새롭게 출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윈도우 상품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PC라든지 노트북을 구매를 하겠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모델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양산하기보다는 다음 CPU라든지 윈도우 업데이트가 되고 난 다음에 출시하는 것이 생산 기업들에게 유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재고 소진의 기회가 되면서 생산을 좀 중단을 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들어갈 수 있는 PC 부품이라든지 특히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고 소진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워낙에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업 쪽에서도 개인의 입장에서도 노트북 구매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리고 또 PC에 대한 구매도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생산을 줄이더라도 수요량은 유지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윈도우에 대한 출시가 좀 더 빨랐거나 그리고 아직 출시가 예고되고 있는 CPU에 대한 출시가 앞당겨졌다라면은 아마도 2, 3분기 때 특히 이제 직전 분기인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은 정말 더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 낸드 플래시에 대한 실적 호조 전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데이터 센터에 구축할 수 있는 SSD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는 뜻이에요. 낸드가 네. 잘 팔렸다는 뜻은. 네. 그러면은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요가 높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업이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이번에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배경을 설명했을 때 데이터 센터 서버형에 대한 수요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라든지 그리고 서버 공급에 대한 PC 수요가 좀 더 회복이 된다라면은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방어는 여전히 또 매력적일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제가 지난해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소 경제 상황하고 좀 다르다. 뭐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에 대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환경 속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을 펼쳤을 때 이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게 거론이 되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언택트 환경에 대한 투자 정책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뭐 IT 기업들에 대한 이 실적도 상당히 작년과 올해 달라졌고요. 이 부분들은 뭐 앞으로 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 투자를 늘리겠다는 환경과도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실적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서프라이즈 그리고 4분기에 대한 가이드가 조금 눈높이가 낮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실적 방어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일정한 시기에서는 그동안 리스크되었던 뭐 공급에 대한 문제라든지 코로나에 대한 시장 환경에 대한 위축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뭐 분명히 당연히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모멘텀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 네. 시간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은 네. 그런 시점에서 조정이 된다라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죠.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우리 지수 하락 나왔을 때 8, 9월 달에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산업으로 반도체를 제시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예,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 지난해 가팔라졌던 시기가 11월부터였고요. 11월부터 한 석 달 정도 삼성전자가 굉장한 랠리를 펼쳤습니다. 1월의 고점 96,800원이 나왔었고요. SK하이닉스는 3월까지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후에는 또 길고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1월 그리고 3월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지금까지 하락을 하는데요. 이렇게 3분기 실적까지 오픈을 해봤을 때 어쨌든 우려됐던 부분들 뭐 디램 가격의 어떤 둔화 이런 네. 하락 이런 것들이 일어났지만 3분기 실적의 내부적인 것들을 봤을 때는 질 자체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계속되고 있다. 네. 예, 디램의 업황은 호황 그 중간에 어떤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디램 가격에 의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변화가 워낙에 영향 변수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램 가격에 대한 차트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보통 이제 디램 가격을 보게 되면은 현재 현물가 그리고 이제 고정 가격에 대한 고정 거래 가격에 대한 차트를 보시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굵게 이제 그려진 선이 현물 가격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이미 2분기를 지나가면서 피크를 좀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준비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현물 가격에 대한 시세와 고정 가격에 대한 시세가 좀 다르거든요. 보통은 이제 현물 가격에 대한 시세를 고정 가격이 이제 따라가는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선행지표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분명히 이제 이 내용들은 고정 가격에 영향을 줄 겁니다. 이미 이제 피크를 찍고 난 다음에 내려오고 있는 현물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도 투자자분들의 생각에 이제 4분기 때에는 분명히 이제 디램 가격에 대한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무튼 현재까지 3분기 때까지의 고정 가격은 네. 상당히 높은 가격, 그러니까 최근까지의 시세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였기 때문에 실적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이때 우리가 8, 9월 달에 시장이 참 어려웠잖아요. 아무래도 뭐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고 우리 원달러 환율 신흥국들이 대부분 어려웠는데 수출 기업들 위치에서는 오히려 이게 또 이 마진 개선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서프라이즈 기록하는데 상당히 좀 이로운 환경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3분기 실적의 디램 가격은 그렇죠. 도움을 줬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근데 그 디램의 현물 가격을 보면은 네. 최근에 주가 하락이 설명이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같은 추세 네, 아닌가요? 그렇죠. 하락 추세? 우리가 아무래도 네. 이 디램 가격에 대한 변동은 어떤 이제 현재 가격에 대한 이 수치를 중요하게 보기보다는 앞으로 가격에 대한 동향이 떨어지는 동향이 될 것이냐, 반등하게 되는 동향이냐 이런 측면으로 해서 주가에 선반영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미 피크를 한번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까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이 뭐 지수도 답답했어요. 물론 이제 시장 기업에 대한 리스크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이긴 했는데 일단은 디램 가격에 대한 변동에 대한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선반영이 됐다라는 것이고 일단은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괜찮았다는 것. 뭐 가격에 대한 조정보다는 수요가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 좀 특징인데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비수기로 예측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차 앞으로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출시될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요가 회복된다? 그러면은 디램 가격에 대한 전망에 대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주가에 반영된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모멘텀을 이제 준비할 때가 왔구나. 그래서 실적 발표에 대한 기점으로 해서 주가 바닥 시그널이라든지 저가 매수세가 좀 적극적이지 않았나.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반등폭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 예, 이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차트하고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중요한 기사글에 대한 모습들을 발치를 해봤는데 네. 이걸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일단 삼성전자 IM 사업부라든지 CSE 사업부, 그러니까 가전제품하고 스마트폰 사업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상반기 때 많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신제품 출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가장 빠르게 했다라는 것이 3분기에 애플과 삼성이 내놓은 것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CE하고 가전사업부와 또 스마트폰 사업부에 대한 선전이 좀 있었다. 물론 이제 작년에 비한다라면은 큰 반등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출시가 미뤄진 것에 대비해서는 실적 방어가 괜찮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DS 부분, 반도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전체 매출에 그리고 영업이익이 대부분 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에 대한 역할이 컸다. 그러면은 앞으로 디램 가격에 대한 변동이 이제는 현재 있었던 가격이 아니라 이제 반등에 대한 추세를 보여준다라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눈높이를 굉장히 상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제가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좀 발췌된 기사글에 대한 화면인데요.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비트 그로우 이제 비트별로 해서 이제 성장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는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에서 이 비트 글로우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체크가 좀 됐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과거 생산 대비해서 현재의 판매가 얼마만큼의 성능 차이를 좀 요구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1기가비트를 썼다라면은 뭐 지금 2기가비트를 쓴다. 그러면은 이 성장이 100%라는 뜻인데 무튼 이와 같은 성장폭이 나온다는 거는 과거보다 반도체에 대한 성능을 높은 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반도체에 대한 레벨업들은 꾸준한 시간을 거치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수치는 꾸준하게 성장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폭이 과거, 그러니까 지난해의 언택트 환경에서 지금까지 뭐 1년이 지난 지금 돼서도 이 사용에 대한 성능이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앞에서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컴퍼런스 콜을 했을 때 고부가 가치에 대한 반도체 이런 게 좀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이라든지 언택트 환경에 대한 이제 산업들이 더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들보다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확보가 된다라면은 이 성장에 대한 혜택은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집중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MCP라고 해서 이제 이 멀티 세트 상품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안에서도 사실은 뭐 대부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기기가 출시가 된다면 올해 상반기 때 어려웠어요. 출시 신제품 잘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반기에 몰려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 줄지어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이 기사글은 상당히 좀 재밌는 기사글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또 데이터 이 그래프를 좀 가지고 왔는데 네. 다음 데이터 좀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 분기별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인데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에 대한 기술력 차이입니다. 이번에 SK 하이닉스의 포인트는 낸드에서 살아났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이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드렸던 것처럼 보시게 되면은 디램도 역시나 계속해서 꾸준하게 과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판매가 과거보다 훨씬 더 잘 팔리고 있어요. 근데 그 성장률에 대한 증가폭이 낸드 쪽에서 굉장히 큰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혜택이 SK 하이닉스에게 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상품으로 본다면은 SSD에 대한 수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 공급에 대한 PC가 늘어났을 때 앞으로 그 정책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성장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반등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화끈하게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바닥을 잡았다고 네.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주가의 위치상으로 했을 때는 바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네. 바닥이라고 확실히 잡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상승할 그렇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쪽이고요. 그리고 네. 대신에 이제 다만 증시의 속도를 빠르게 보진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 증시에 가장 밀접한 주력이 될 수 있는 산업들, 특히나 시가총액 1위, 2위 하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속도를 그렇게 빠르게 보여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은 잡아서 방향성은 반등을 하겠지만은 그 등락 폭에 대한 기대는 사실은 생각보다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와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속도는 둔하다, 느리다. 그러나 믿음직하지만 느리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달라질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이 뭐랄까 트렌드, 그 트렌드를 따를 수 있는 될 수밖에 없는 주변 종목들을 보자라고 얘기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네. 뭐 이제 올해 연말 때부터 해서는 내년까지는 차세대 반도체 신제품에 대한 관심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거 전략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그렇죠. 이어가 볼까요? 예. 예, 그러면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뭐 디램의 수요나 출하량 측면에서는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좋았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디램 가격 역시도 고정 가격이 이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 디램 가격은 실적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또 파운드리 분야의 역대 또 최대 실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세들이 앞으로 또 주목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낸드 쪽의 호조세가 서버의 SSD 수요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투자도 역시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점을 주목해 주셨는데요.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그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아까 제가 지금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네. 뭐 이렇게 고정 거래 가격은 괜찮았는데 어쨌든 디램 현물 가격의 하락세와 함께 주가도 내려왔다. 이것에 또 불을 붙인 게 올 여름에 모건 스탠리에서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해서 네. PC 디램 가격의 4분기 하락세 이런 부분들을 우려했었거든요. 4분기 이후에 반도체 가격의 하락 우려는 계속될까요? 해소될까요? 현실화 되겠죠. 일단은 네. 3분기 때까지는 고정 가격 방어가 되어 있는데 4분기 때는 고정 가격이 분명히 현물 가격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선물 가격에 대한 선행 지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고정 가격에 대한 하락세는 분명히 두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당연히 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감소세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때 우리 증시가 미증시 대비해서 또 글로벌 전반적으로 신흥국들이 힘들 때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좀 이 환율 보면은 급증을 했었거든요. 1,2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 부분들이 좀 완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이나마 워낙 강세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출 중심에서는 조금 어려운 실적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3분기에 대한 실적 4분기에 달성하기 어려울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시장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지는 못하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실적 방어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무리 가격에 대한 훼손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환경이 어렵더라도 지금은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정도의 환경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 기술 발전에 대한 트렌드에 지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는 기본적인 IT 기업들에 대해서 수혜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리스크가 있다라면은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보기보다는 과연 수요에 대한 공급을 얼마만큼 맞출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IT 전반적으로 부품의 공급에 상당히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이 IT 전자제품, 전자기기 부품에 대한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반도체도 이런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최근에 IT 공급망 불확실성을 삼성전자가 15 나노급으로 바뀐 것처럼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얼마만큼 속도를 낼 것인지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반도체 그러니까 생산 시설에 대한 설비를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체질 변화를 만들면서 조금 더 이쪽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투자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투자에 대한 시기, 그 타이밍이 언제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연말에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IT 공급망 정상화, 수요를 따라가기 위한 공급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변수가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소되는 시기는 네. 언제라고 보시는 이 부분은 거죠? 제가 뒷부분에도 이제 자료로 또 이야기를 드릴 것인데, 네.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재고 전방 산업에서 재고도 지금 축소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재고에 대한 조절한다는 거는
환경을 어렵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IT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실제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해소될 때까지는 아마도 기본적인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아마 좀 어려운 시선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의 위치는 바닥이기 네. 때문에 이 가격권에서는 항상 매수에 대한 투자 심리가 나올 수 있지만은 네. 여기를 크게 올라서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코로나 시기는 B2C가 그 네. 수요가 영향을 많이 줬지만 원래 기본적으로는 B2B 수요인데 B2B 수요에서 네. 재고를 쌓는 움직임이 나올 만한 조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반도체는 업황이 둔화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또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먼저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이 재고 자산을 좀 줄인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반도체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조금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구매력이 떨어진다라면은 반도체의 희소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희소성을 방어해주기 위해서 재고를 낮추면은 가격 방어가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마이크론이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아마도 시장 환경을 어렵게 볼 수 있는 시선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이 가격 변동에 대한 환경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메모리 쪽에서는. 근데 이제 3위권이 마이크론이 줄였을 때 만약에 지금처럼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기 벅찬 환경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면은 마이크론의 조치는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점유율을 마이크론 거를 받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이제 다음 자료. 제가 이제 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특히 메모리에 대한 재고 추이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 생산량과 이 출하량에 대한 증가폭, 그리고 이제 재고에 대한 증가폭이요. 2019년도부터 해서 3분기 이후부터 해서 도표가 달라지고 있는 걸 보시고 계실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은 코로나 환경이에요. 코로나가 이제 4분기 때에 우한 폐렴이라는 키워드에서 이제 코비드19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때였는데 이때부터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감염 동선 때문에 일시적으로 셧다운을 했단 말이에요. 생산 기지를. 그런 경험을 아시아권에서 경험하다 보니까 반도체라든지 부품을 필요하는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만약에 코로나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공장이 멈춘다면 우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를 공급받기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오히려 코로나에 대한 셧다운 우려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이 재고를 먼저 쌓아놓기 위해서 주문량이, 그러니까 선 발주 물량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때부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재고와 생산량에 대한 추이가 이때부터 이제 역전 현상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도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벌써 1년, 2년에 가까운 시간이 됐는데 이 도표에 대한 추이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이 아직도 좀 따라가고 있는 형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마이크론이 생산을 줄였다, 재고를 낮췄다, 덕분에 가격 방어해주고, 그리고 마이크론에 대한 점유율이 어쩌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넘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확보된 고객량들이 많은 상태에서 3위권인 마이크론이 주춤한다라면 반사적 이익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IT 공급량이라는 것이 꼭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노트북 하나 만들어서 들어가는 부품들이 모두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IT 공급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불확실성이 아무리 반도체를 쌓아놔도 이런 부품 하나가 없으면 같이 못 팔리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좀 우리가 해소를 언제 풀릴 것인가, 이게 좀 불확실성이 남긴 한데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방어에는 괜찮을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반도체 생산 업체들도 재고를 줄이고 반도체의 수요처가 되는 네. PC나 노트북 같은 IT 생산 업체들도 네. 재고를 줄이고 있고, 그럼 디램 현물 가격이 왜 내렸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예. 실질적으로 예. 대만,
대만에 대한 포인트를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네. 언택트 환경이기 때문에 또 이제 재택근무화라든지 화상회의 같은 부분들 노트북의 수요가 정말 많았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초중고등 학생들, 대학생까지 아마도 집에 대부분 노트북 한 대씩은 샀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노트북 수요가 높아서 작년과 올해 대만 쪽의 노트북 생산 수요가 굉장히 큰 재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물론 이제 노트북이라는 거는 한번 구매해서 생명 주기가 그래도 일반 가전 못지않게 있을 테니까 전 세계인들이 노트북을 구매를 끝냈다라면은 더 이상 팔릴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그래도 전 세계인들이 산 시점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생산을 줄일 이유가 없는데 이제 곧 윈도우가 네. 새로운 업버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인텔의 이제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프로세서가 CPU인데 CPU가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사겠습니까? 신제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는 것이 맞는 행동이겠죠. 비슷한 가격대에서 산다라면은. 그런 측면에서 올해 여름 때 대만 쪽에서 PC 생산이 급감을 했어요. 거의 0에 가깝다라고 볼 정도로 생산을 안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피크가 아닌가. 여기서 만약에 PC, 노트북이 네. 아닌 PC에서 구매를 많이 해줘야 되는 B2B 네. 기업에서 그 속도를 늦춘다면은 반도체는 어려울 수 있겠다. 희소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져야겠죠. 그 부분들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런데 실적박으로 열어보니 오히려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졌다. 그리고 상반기 때 멈췄던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에 대한 투자가 하반기에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데이터 센터, 특히나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기업들에 대한 구매가 이어진다면은 PC 회복에 대한 속도가 나오겠죠. 그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예상하는 것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생산을 멈추게 했던 신제품에 대한 출시, OS 나왔거든요. 이달에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원한다면은 윈도우 12를 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맞춰서 인텔의 CPU 12세대 나올 것을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2세대 나오고 OS 새로 나왔으면은 PC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바꾸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만들어 줄 거고 그 시스템들이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CPU보다는 업버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니즈도 필요해집니다. 그게 DDR5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CPU와 OS에 탑재가 되는 DDR5까지의 호환 테스트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올해 연출이 된다면은 6개월 정도의 사이클.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차세대 D램이라든지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한다면 삼성전자가 가장 큰 돈을 버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새로운 슈퍼 사이클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만약에 일단 무조건 좋을 수 있는 호재가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부진하다? 그럼 이때는 사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물론 시간에 대한 약정은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거듭 질문을 드리는데 반도체 생산 업체의 재고나 반도체 수요처 업체들의 재고를 봤을 때는 타이트한데 네. D램의 현물 가격은 이러한 여러 우려감들 때문에 하락했다. 선반영은 됐겠죠. 예, 네. 우려감과 선반영으로 하락했다라고 보시는 네. 거네요. 또 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기업들이 반도체 자체 생산에 대해서도 사활을 네. 걸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급 회의를 열면서 11월 8일까지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극비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네. 예, 이렇게 반도체를 좀 내재화하려는 움직임들의 산업 현황과 또 국내 기업의 영향력 알아볼까요? 일단은 이제 반도체를 그동안에 일부 기업들이 그동안에 제공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더 나아가서 공장 증설까지 준비를 한다라면은 당연히 그동안에 생산을 맡아왔던 생산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TSMC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뉴스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그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의 이 기업에 대한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속도에 가장 빠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일부 모델에서 M1이라는 또 반도체를 자체 공급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역시도 자기네가 생산을 직접 모든 것을 진행을 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팹리스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에게 좀 이루어지고 그리고 생산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그들의 생각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도표 앞에서 했어도 되는 내용인데 데이터 센터 업체별 앞으로 캐파 능력 늘리는 그 도표를 하나 좀 보도록 하죠. 네. 우리가 이제 2년 전부터 해서 가장 먼저 구글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구글의 투자 계획이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 그대로 이제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계획이 나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도 데이터 센터 구축을 크게 계획을 했고 착공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이 투자에 대한 이 설비를 늘리는 데 있어서 지금도 그 투자에 대한 속도가 줄지 않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1분기 때 주춤한 모습 보이죠. 이거는 올해 상반기 때 워낙에 코로나에 대한 환경까지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작년같이 언택트의 환경에서는 빨리 속도를 붙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대한 환경이 이제 좀 잡혀지나? 올해 상반기 때까지만 해도 2차 대유행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2차 대유행이 되고 언택트에 대한 환경을 더 빨리 갖춰야겠구나라는 인식이 되면서 올해 2분기와 3분기 때 이 데이터 센터 캐파 능력이 더 늘어나는 것이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투자를 급하게 다시 또 속도를 낼 때가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코로나 환경에 대한 이유라든지 기타 등등의 IT 부품 공급에 대한 리스크를 겪음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음 단계까지 준비를 한 겁니다. 이들 기업들이 자체 반도체 생산에 대한 그림 계획을 속도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있는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두 다 자체 생산에 대한 모델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계획을 했다가 해서 당장 모든 것이 바로 반도체를 대체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술력에 대한 한계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갖추는 데까지의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끌 수 있는 인력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장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제 반도체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자주 보여드리는 도표이기도 합니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업 반도체 기술 로드맵인데요. 이걸 보시게 되면은 어떤 기업들이 앞으로 기술 변화를 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트렌드를 제시할 때 이 도표를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점차 주요 기업들이 반도체 생산에 대한 공정을 작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는 작고 얇게 만드는 게 기술이다, 트렌드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여기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거는 TSMC하고 삼성전자입니다. 나노 반도체에 대한 진입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다른 기업들은 기술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아주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이것들 이 네임을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 생산 기업들조차도 이 안에서 기술 차이가 이렇게 큰데 이제 막 IT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술 회사들이 이 반도체 생산을 시작을 하다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설계다. 설계에 대한 다양성을 키우겠다. 네. 그리고 설계에 대한 다양성이 맞아들어가는 모습은요. 과거처럼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그러니까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비메모리 쪽에 대한 제품들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제가 비교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4차 산업이에요. 4모니터넷입니다. 단순하게 온오프했던 리모컨이 아니라 이제는 제품들이 인터넷도 돼야 되고 AI 기능도 돼야 되고 이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비메모리에 대한 성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성능을 삼성전자는 이제부터 키우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설계를 더 다양화시키겠다라는 게 앞에서 자체 생산한다는 기업들에 대한 니즈구나. 그러면 이들이 설계를 한다?
네. 그러면 위탁 생산이 더 나오겠죠. 파운드리 시장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TSMC에 대한 실적이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장이 메모리보다 비메모리에 대한 가격이 더 좋은데 삼성전자가 놓칠까? 과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에 대해서는 자신 있고 그리고 D램의 가격이 박리담해지만은 절대적으로 기술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비메모리는 그렇진 않았어요.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고객사들에 대한 까다로운 니즈를 소규모로 맞춰주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량 생산을 해도 될 만큼 IT 전자기기들이 똑똑해진 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미 기술을 가진 삼성전자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되는 비메모리째에 대한 시장 진입 굉장히 빠를 거예요. 그래서 TSMC가 삼성전자를 견제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완전히 TSMC 시장이었죠. 근데 이제는 삼성전자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체적으로 기술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을 한다? 이거는 정말 오랜 시간과 인력과 돈이 드는데 맞아요. 이 생각을 바꾸면 네. 이들에 대한 반도체 다양성이 생기겠구나. 파운드리가 좋아지겠구나. 조만간 삼성전자, TSMC 반도체 파운드리 투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어제 컨퍼런스 콜 할 때 이미 나왔어요. 근데 보다 더 적극적인 디테일한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투자 계획이 나오는데 반도체 생산 기업이라든지 특히나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가 가만히 있을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산업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가 단순한 일정한 시기에만 좋아질 것이냐?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 더 자신 있게 본다면은 내년보다 내후년 또 좋아질 겁니다. 반도체에 대한 뷰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네. 시장이 어려울 때 반도체 이게 기회라고 꾸준하게 얘기 드렸죠.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형 IT 기업들의 자체 생산이 많아질수록 이러한 파운드리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진다는 점은 우리 기업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오늘 SK 하이닉스도 키파운드리라는 파운드리 업체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파운드리의 승부수를 던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움직임 동향을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실적과 펀더멘털과 주가가 괴리를 보일 때는 늘 있습니다. 그리고 피크아웃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네. 조정을 받아왔고 또 여름에 더 가파르게 하락해서 사실 주가 차트 보면 좀 끔찍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적기가 서서히 다가왔다는 면에 대해서는 또 공감대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신은 아직 못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전략 세워주실까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속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은 괜찮아요. 저점 잡고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속도의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시가총액 1위, 2위 하다 보니까 이들이 올라간다면 지수는 반응할 수밖에 없고 지수의 움직임을 한다면은 이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속도를 빠르게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는 전문 네. 트레이더나 전문가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비용 부담, 그렇죠. 물가 부담, 여러 부담이 많네요. 맞아요. 여러 가지 네. 넘어야 되는 금리라든지 넘어야 금리도 되는 있고. 여러 가지 또 환경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들은 아마도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IT 공급난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이제 디램 가격에 대한 고정 가격에 대한 변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눈높이를 실적은 방어돼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사실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들이 투자하는 회사들, 이들이 투자되고 있는 산업에 대한 방향을 따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번에 빠졌을 때 기회다라고 우리가 이제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이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면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정말 확실하게 예정된 일정이 뭐냐? DDR5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쪽에 나노 반도체라든지 다른 전력 반도체라든지 기타 등등의 DDI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스케줄화돼 있는데 가장 빠른 스케줄은 DDR5입니다. DDR5 관련된 종목들 먼저 보자라고 했었고 그들 종목들 중에서 제가 정말 강조 많이 드리는 것이 심텍. 그래서 제가 이제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이라고 해서 심데코라고 얘기를 했고 DDR5에 대한 포인트를 이야기 들었는데 DDR5가 나왔을 때 DDR1, 2, 3, 4보다 달라진 점, 수동 부품에 대한 얘기들. 제가 잠깐 이제 주가 차트 빨리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최근에 와서 심텍에 대한 주가는 이제는 주가에 대한 위기가 아니라 주가에 대한 신고가 흐름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개별적인 호재와 함께
주가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대덕전자 마찬가지로 어제 오늘 해서 금징 괜찮았고요. 여기서 DDR5가 바뀌었을 때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 아비코전자가 같은 수동부품 만드는 회사들은 신고가가 이미 경신이 됐어요. 아니 이렇게 이제 트렌드를 따라간다라면은 종목 살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포인트 오히려 시장 환경에서 빠진다 매수 기회 잡을 수 있는 포인트 잡을 수가 있겠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업황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요.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 굉장히 계속해서 좋은데 주가는 많이 떨어졌죠. 이제는 이런 디램 가격의 하락 우려와 또 여러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을 해소할 만한 시기를 점차 이제 잡아볼 만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는 디램의 호황도 예상을 해주셨어요, 아까. 그렇죠. 예, 그렇게 호황을 예상을 해주셨고, 그리고 투자 포인트로 IT 기술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DDR5 교체 관련한 종목, 심텍,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아비코 전자까지 포함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 계속 따라가 보자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고요. 파운드리 관련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 사이클까지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디램의 사이클은 내년 하반기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마론 이렇게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을 알아봤습니다. 계속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잘 해나가고 있고요. 주가는 또 그와 다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잘 인내하면서 이제는 다시 또 단가를 낮추는 작업들도 또 해보시는 그런 시기를 잡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지수 오늘 좀 빠지고 있죠. 1% 내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감까지 토마토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들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